한국에 도착한 지 단 이틀 만에 그녀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대체될 수 없다. 그녀는 평생을 입에 달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애플에서 수십 년 이상 연구를 해왔고, 최근에는 생중계로 애플의 10년 후 미래, 신기술과 비전을 발표하며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한 거리에서 목격한 한 장면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철학,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의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에펠탑이 흐릿하게 보이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고, 저는 마지막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럽 최대의 테크 콘퍼런스에서 UX 디자이너로서 10년간 쌓아온 결과를 발표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음성 비서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는 확장현실 분야까지 손을 뻗었던 제 커리어를 많은 이들이 박수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질문 속에 반복됐던 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쉽게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뉴스 하나가 그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픈 AI 조너선 아이브와 손잡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그리고 인공지능의 최전선에 선 회사, 둘이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소식에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과 패션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공동 개발한 AI 글래스가 공식 발표됐다는 기사였습니다.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시장에 출시되는 수준의 완성도와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라는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 상상이던 장면들이 이젠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린 걸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서서히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던 그 연단 위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던 저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고, 각종 분석 기사와 기술 블로그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아니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혁신은 더 이상 서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제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쌓아온 10년의 커리어가, 제 철학이, 제 신념이 과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유효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사무치게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처음 프로젝트를 맡았던 시절, 모든 회의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지금의 저는 그 질문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의 철학은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는 기술의 형태만 바라보며 그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예측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다시 붙들고 싶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놓는 디자인. 만약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이 그 질문에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출장을 빙자한 일정을 짰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왜 갑자기 한국이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놓여 있어야 한다는 직감이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학회 참석차 잠시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관광 이상의 감흥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기술과 철학, 제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일로서 한국을 마주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창밖의 별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정이 단순한 출장으로 끝나지 않기를, 제 안의 불안을 마주하고 제 철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인천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그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공항의 모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를 다녀보았기에 공항의 시설이 얼마나 발전했든 큰 감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국장을 통과한 순간 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얼굴 인식 게이트는 따로 여권을 꺼낼 필요 없이 제 신원을 확인했고, 공항 곳곳에서는 다국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안내 로봇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이 여러 언어로 들려올 때 저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이미 미래야.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려졌습니다. 공항버스에 탑승하자 좌석 앞 패널이 자동으로 제 언어를 인식해 일정 정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AI 기반 음성 비서는 마치 저를 알고 있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일정과 날씨를 설명해 주었고, 이동 중 도심 곳곳의 랜드마크와 식당, 문화공간 등을 제 취향에 맞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기술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한 감각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원의 삼성 디지털 시티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초청받은 VIP 체험존에서 AI 글래스를 착용한 순간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제 시선과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고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시선과 제스처만으로 모든 기능이 작동했고 반응 속도는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디자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능성을 넘어선 미학, 기술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장치가 아니다. 새로운 감각이다. 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글래스를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현실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애플보다 5년은 앞서 있어라는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제 내면에서 한 차례 더 깊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몸담아왔던 철학, 세계관, 그리고 기술 중심 패러다임의 우위를 당연히 여겼던 시선 자체가 도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이 끝난 후 안내를 맡았던 한국 디자이너분과의 짧은 대화가 더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먼저 설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기술을 입힙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바로 그 핵심, 기술은 인간을 위한 거지라는 명제가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방문 후 저는 한국 곳곳의 테크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 거리로 유명한 판교, 한남동의 실험적 디자인 랩, 연남동의 인공지능 예술 전시까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들과 개발자들. 그들은 눈빛 하나하나에 확신을 품고 있었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신념이 그들의 작업물에서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어느 소규모 스타트업의 프로토타입 시연회였습니다. 작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테스트룸에서 AI와 뇌파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감정 반응형 음악 플레이어를 시연했는데, 제가 슬픈 감정을 느낄 때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고 설렘을 느끼는 순간에는 밝고 경쾌한 음색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기술이 감정의 언어를 해석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UX 디자이너로서 저는 항상 사용자 경험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사용을 넘어서는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제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어느새 효율과 확장성, 시장성과 같은 단어들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이 짧은 시간이
그 오랜 침묵 속 진심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엔 무언가가 있다.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기술을 대하는 철학과 태도가 이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어떤 흥분도 있었습니다. 기술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명력 있는 현장을 만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울 성수동. 과거 공장지대였던 이곳은 이제 감각적인 디자인 스튜디오와 실험적인 기술, 기업들이 어우러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젊은 한국 디자이너들과의 비공식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공유 공간, 낡은 벽돌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철학과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만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사용자 경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는 조작자가 아니라 공존자여야 한다 같은 문장들이 거침없이 흘러나왔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정확한 용어와 개념을 구사했으며 그 속엔 열정뿐 아니라 단단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UX 철학은 지금 이들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조작의 편의성과 화면 중심 설계에 매달려왔던 저의 작업들이 이들 앞에선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기술을 어떻게 보여줄까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걸까요? 라운드 테이블이 끝난 후 몇몇 디자이너들과 근처의 전통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인을 배려한 공간이 아닌 진짜 한국의 식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갈한 반찬이 차례로 나왔고 하나하나 다른 맛과 온도로 구성된 상차림은 그 자체로 디자인된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런 세심함에 감탄하며 음식을 음미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입안에서 뚝 하고 무언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아에 시린 바람이 들어오고 혀끝에 닿은 금속의 감각. 수년 전 미국에서 시술받은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대화를 중단했고 갑작스런 상황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함께 있던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손가락에 묻어난 피를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디자이너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불편하신가요? 바로 병원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은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호텔에서 쉬면 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스문의 시간 응급치과가 있어요. 택시 지금 예약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이렇게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배려받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식사를 정리했고 모두가 저의 상태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제 옆에서 따뜻한 차를 건네준 손길은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는 인간적인 위로였습니다. 치과에 도착했을 때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 호텔처럼 깨끗하고 차분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안내 로봇이 제게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안내를 해주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료실에는 AI 기반의 자동 번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사는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통역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설명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빠르게 진단했고 적절한 재처치와 약 처방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과정 내내 저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은 마치 오래된 지인을 다루듯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오며 제 손에는 작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진통제와 사용 설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료비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이라면 최소 수십만 원은 들었을 응급 진료가
이곳에서는 단돈 몇만 원으로 가능했습니다. 단순한 가격이 아닌 이 시스템 자체가 말 그대로 혁신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네온 불빛과 조용히 흘러가는 차량의 행렬,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문득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만난 AI 비서 타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냥 흥미로운 문장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그 말이 지금은 제 가슴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고 사람은 기술을 통해 더욱 사람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은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드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가장 인간적인 위기를 통해 깨닫고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10년, 세계 무대를 누비며 확신이라 믿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안함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어떤 설렘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미래는 단지 새로운 기술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 철학을 이 나라에서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판교에 위치한 한 AI 스타트업의 오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짧은 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경험한 기술, 공간, 사람, 그리고 감정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만난 타루, 응급치과에서 느꼈던 인간 중심 시스템,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들과의 교류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프랑스라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미래, 제가 설계하고 싶은 경험, 그리고 제 철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무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스타트업의 이름은 하이센스, 감각을 넘어선 직관을 지향하는 젊은 팀이었고 그곳의 창업자이자 CEO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클레르님의 시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프랑스에 돌아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한 달 후 정식으로 하이센스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CDO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판교의 사무실이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 만들 제품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회의실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고 기술과 철학이 동시에 논의되는 이 문화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글로벌 출시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품은 AI 글래스였고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발표 장소는 서울 코엑스, 전 세계 파트너사와 미디어가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무대 뒤에서 대본을 다시 확인하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걸까? 프랑스에서 기술의 확신을 안고 살던 저, 미래를 믿지 않았던 저, 그리고 이젠 기술을 넘어 사람의 삶을 그리는 디자이너가 된 지금의 저, 그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어로 짧게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객석에서 놀라운 반응이 터졌습니다. 일부는 놀라고, 일부는 웃었고,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 무대가 저의 자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품 시연이 시작되었고 타루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버전으로 한층 더 감정을 섬세하게 읽고 사용자와의 대화 속에서 공감이라는 감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루는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감정 속에 저장되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객석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대한민국이 보여주고자 했던 미래가 오롯이 전달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기자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서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혁신은 실리콘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래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으로 수놓인 도시, 그 속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낯섦과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 도시의 공기와 호흡까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더 이상 저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시의 일부였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했고 자신감 있었지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회를 주었고 기술을 넘어 사람을 보게 해주었으며 제가 디자인하고 싶은 미래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타로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가 말합니다. 기기는 사라지고 경험만 남는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보여준 미래입니다. 혁신은 실리콘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미래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었다.